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광주 5.18 사태는 북한군이 개입된 걸까요? 개입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북한 기자 2명 5.18 때 광주 취재해 갔다라는 단독 소식을 전했습니다. 5.18 진실 찾기, 북한 요직 거친 탈북인, 당시 노동신문이 증거, 북한 기자가 찍은 사진, 영상, 조총련을 통해 일본 신문과 교환, 22일 집단 발포, 논란 전후한 상황 매우 상세하게 보도. 북한 노동신문 1980년 5월 22일자에 게재된 광주 시위대 계엄군 대치 장면. 탈북 제보자는 본지가 당시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한 장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신문이 외신 영상을 인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북한 기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의 한 장면, 캡처 장면이고 장소가 금남로였다면 촬영 위치가 전남도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제보자는 북한 기자들은 서해 무인도에 은신했다가 5.18이 터진 후 광주로 왔다라고 침투 경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기자 2명이 1980년 5.18 광주 현장을 취재해간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계엄사령부가 보도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를 비롯해 광주의 상황이 연일 실황 중계하듯 보도된 것은 익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무렵 성인이었던 탈북민 대부분이 TV와 신문 보도를 접했다라고 일제히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직접 TV를 받고 생중계하는 것처럼 봤죠. 북한의 대대적인 보도를 두고 지금까지 남한내 숨어있는 혁명 역량, 고종 간첩의 북한식 표현, 혁명 역량 또는 외신을 통해 전달된 사진과 영상 정보를 북한이 인용 보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종군 기자 2명을 광주 5.18 현장에 보내 취재했다는 증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취재진과 만난 탈북민 A씨는 5.18 때 북한에서 종군 기자들이 내려와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다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노동신문에는 광주의 어느 골목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어느 무기고가 털렸으며 계엄군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짚으며 북한 신문에서 대서특필했다라며 북한이 기자를 보내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광주에서 취재한 내용을 북한이 보도하게 된 경위를 묻자 난파된 북한 간첩들이 찍은 동영상과 사진, 작성한 기사를 일본의 땡땡 신문을 통해 금방 조총련으로 송신했고 조총련에서 받은 것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A씨는 일본 일간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본지가 탈북민 A씨를 통해 건네받은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 1980년 5월 22일자는 광주 소식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상단의 신문 내용에는 인용 매체 없이 광주 상황을 기술하며 비평했고 하단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전제 배열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직속 뉴스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란 이 한국의
연합뉴스, 뉴시스, 미국 AP, 블룸버그와 같이 속보를 다루는 매체입니다. 본지가 탈북민 A씨 취재 이후 그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언을 물색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기자의 5.18 광주 취재 정황은 현재로서는 탈북민 한 명의 유일한 증언에 위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A씨 뜻에 따라 개인 소개는 생략하지만 그는 탈북 전 북한 매체 전반의 속 사정을 속속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한국의 정보 당국은 파악한 바 있습니다. 북한 5월 20일부터 5.18 소식, 신문, 방송 등 대대적으로 다루어 탈북민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0일부터 5.18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5.18 연구가들에 따르면 20일은 광주에서 시위대가 군경을 향한 무력 도발을 본격화한 시점으로 꼽힙니다. 노동청과 광주역에서 각각 버스와 트럭이 돌진해 경찰 4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공수부대원 1명이 숨지는 등 최초의 군경 인명피해가 발생한 날입니다. 시민군 측이 주장하는 21일 집단 발포 논란을 전후한 광주의 상황을 전한 북한 신문의 보도는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탈북민 A씨가 증거라며 본지에 제시한 3가지 중 하나인 노동신문은 5월 22일자 이면에서 상단의 좌우를 꽉 채운 장문의 기사로 5.18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는 5월 18일 0시 비상계엄령 선포, 북의 남침 위협 구실로 계엄 확대, 탱크 장갑차 출동, 공공건물, 대학, 보도기관 장악, 국회의사당, 정당, 청사 배치, 민주화운동 학생, 청년학생 대대적 검거, 정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 체포, 5.18은 군사 파쇼 독재자가 무력 동원에 의회 권력 가로챈 5.16 군사정변의 재판, 민주 역량에 대한 무장 탄압은 시대와 민족 지향의 역행,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 군사깡패 전두환을 두목으로 하는 유신잔당, 남조선 땅을 피로 물들이고 통일방해, 독재자들의 추악한 앞잡이들,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 무지막지한 자들의 총칼에 휘둘려 공공연한 군사 파쇼의 길로 내달림, 유신체제를 지탱해 보려는 유신잔당들의 필사적인 발악, 또 하나의 군사정변, 유신체제는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며 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준비 다그치기 위한 가장 반민족적, 반인민적 체제, 헤아릴 수 없는 민중의 고통 강요, 남조선 인민들 반파쇼 민주항쟁에 나섬, 남조선 인민들 투쟁은 민족의 존엄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 평화적 시위 투쟁을 억눌러 오다가 마침내 전면적 무력 공세 감행, 이것은 유신 잔당들의 포악한 본성 드러내놓은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신문 본문은 유신 잔당 파쇼 독재 정부의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 탄압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한국 파쇼 독재 유신 잔당 맹비난한 노동신문 보도, 광주의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없는 더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 5월 20일자 보도 4건을 게재했습니다. 통신의 첫 번째 보도는 광주의 폭동 군중이 나주 경찰서에 탄약고를 습격이라는 헤드라인과 경기관청과
실탄을 탈취, 경기관총으로 군대를 사격, 목포에서도 2만여 명이 반정부 시위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서울에서 외신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인용 출처를 밝히면서 광주에서 학생, 시민들의 폭동은 21일 무력 충돌로 발전하며 군중과 군대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굵은 글씨로 반정부 폭동에 나선 광주 시민들은 21일 나주로 달려가 나주 경찰서 탄약고를 습격하여 경기관총 2종과 실탄 4만 8천 발을 탈취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도 잘 모르는 내용을 북한 통신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통신은 무장을 갖춘 그들은 이어 전남대학교 부속 병원 옥상에 경기관총을 걸어놓고 시민 탄압에 동원된 군대를 사격하였다라며 이에 괴뢰군, 북한 관점에서 한국군, 이에 괴뢰군이 맞서 나섬으로써 병원을 무대로 하여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통신은 또 한편 광주에서 일어난 반정부 폭동의 불길은 목포해로 타 번져갔다라며 21일 목포에서는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었다. 외신은 또한 광주 부근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시위가 전개되고 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는 전라남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였다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게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광부를 제목에서 특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가진 광부들을 비롯하여 농민 등 수많은 주민들이 광주에 모여들었다라는 부제목에 이어 더 굵은 글씨체의 헤드라인은 무기고들을 부시고 무기 탈취, 괴뢰 기관 점거였습니다. 북한 통신은 외신 보도에 의하면 21일 광주시의 20만 폭동 군중은 1만 명의 괴뢰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려는 자기들의 굳센 결의를 과시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뢰 당국은 광주의 괴뢰군 부대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서울에 진주시킨 2개 보병연대를 광주로 출동시켰다라고 했습니다. 24단 2개 연대 군분교 이동 정보 미리 입수한 듯.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서울에 진주시킨 2개의 보병연대를 강주로 출동시켰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24단 지휘 차량 피탈 또는 군분교 습격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12대의 거센 공세에 밀려 20일 밤 광주역에서 철수한 공수부대를 대신해 지원차 광주로 향하던 24단 62연대 지휘부 차량이 21일 아침 8시 10분 광주 길목인 광천사거리에서 복면을 한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해 불에 탄 석대를 뺀 지프차 11대와 무기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노동신문이 인용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자에 이미 2개 연대가 서울을 떠나 광주로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 북한 기자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노동신문이 21일 아침에 배부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뉴스를 만들어 일본을 거쳐 북으로 전달되기까지
하루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지원 계획과 이동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 예외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5.18 관련 기록에 따르면 외신으로서는 5.18 사건을 처음으로 특정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 기자들은 광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장소에 사용 가능한 전화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가 서울의 지국장에게 소식을 전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 기자들이 21일 전화로 정보를 전파했다면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오고 노동신문이 통신 보도를 인용해 22일 아침에 배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24단 세계연대를 광주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21일 낮 기준으로는 2개 연대가 이미 광주에 도착했어야 했고 당일 밤 60년대와 포병대대까지 병력 이동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습격 사건으로 이후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 연대만 이동한 상황이었는데 노동신문은 정확히 2개 연대를 출동시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계엄사와 24단 작전처 상황 일지에 따르면 60, 61, 62연대는 각각 다른 이동수단과 경로로 광주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61연대는 전날 밤 10시에 광주로 출발해 21일 새벽 4시에 도착하고 62연대와 사령부는 21일 새벽 2시 30분에 서울 용산역을 떠나 아침 9시쯤 광주 송정리역에 다다를 계획이었습니다. 태릉에 주둔했고 양평에서 추가 병력이 합류했던 60년대와 90일 포병대대는 가장 늦은 21일 밤 9시 성남 비행장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 통신은 60년대의 합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 분교 사건 시점에는 60년대가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북한 통신은 또한 다른 편에서는 광부를 포함한 시 주변의 주민들 수천 명이 폭발물을 가지고 광주와 농촌 지역으로부터 광주 시내로 모여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주민이 장갑차를 빼앗고 학생들은 향토 예비군 무기고를 부수고 총들을 빼앗았다라고 보도한 북한 통신은 광주 가까이에 있는 한 경찰서를 습격하여 카빈총 200종과 다른 보총 100종을 포함한 수많은 탄약과 폭발물을 탈취하였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획득한 총기류의 수량과 종류를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폭동 군중들은 버스와 장갑차를 빼앗아 타고 그것을 폭압에 날뛰는 괴뢰 군인들 속으로 들이몰아 저지선을 뚫고 나가곤 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차량 돌진은 광주역과 노동청, 도청 앞 광장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무력 도발 현상이었으며 북한 매체가 이 사실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북한 통신은 이 폭동 군중들은 중무장을 갖춘 괴뢰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그들의 장갑차를 빼앗아 시청을 점거하였다라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네 번째 통신 보도는 광주시의 반정부 폭동 20만 명 규모로 확대, 광주의 시위대들이 목포, 라주 등 다른 도시들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광주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도 북한에 있을 때 1980년대 어릴 때지만 생생하게 매일매일 생중계하듯이
조선중앙 방송에서 소개를 해줬으며 매일매일 노동신문에서 광주의 소식을 전했죠. 어찌됐든 탈북민 A씨가 전한 이 소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합니까? 광주의 진실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내막을 파헤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